안녕하세요. 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호주에 살면서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사시면 좋은지 제 경우에 비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호주에 이민을 와서 가장 먼저 가입을 했던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제가 지금 차가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지금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밴의 경우 제 애들이 운전을 하지를 않으니까 나이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해서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낮췄고요. 그리고 제 집사람 차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애들까지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약간 높습니다. 호주의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서드 파티고 두 번째는 컴프레hensive, 즉 종합보험입니다. 서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내 차를 박았으면은 그거는 상대방이 이제 보험 처리를 다 해주겠죠. 그건 일단 제외시켜 놓고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는 경우에는 서드 파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차는 내가 직접 고쳐야 돼요. 상대방 차는 내 보험회사에서 고쳐줍니다. 그래서 즉 이제 내 차의 가격이 높지가 않고 뭐 그냥 타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폐차시킨다든지 뭐 몇천 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라면은 굳이 뭐 종합보험을 안 들더라도 서드 파티로 가입을 하시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차하고 상대방 차하고 다 수리를 해주죠. 물론 억세스 비용이 있습니다. 그 억세스 비용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 차이가 약간씩 나기도 합니다. 그 억세스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자동차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입을 했던 게 엑스트라 카바예요. 이 엑스트라 카바는 그냥 쉽게 머리 위로 위주로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눈, 이빨, 뭐 이런 것들, 1년에 두 번 정도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덴탈, 뭐 크라운을 씌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치료 비용이 얼마인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는 그 엑스트라 카바의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카바가 되는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안경을 한다든지 뭐 선글라스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다 보면은 뭐 좀 근육이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스티오라든지 뭐 가이로라든지 뭐 심지어 침을 맞으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엑스트라 카바로 일부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하스피탈 카바인데요. 이 하스피탈 카바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금액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스피탈 카바를 계속 가입을 못하고 있었어요. 엑스트라 카바만 지금 한 12년째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하스피탈 카바를 들었습니다. 이 하스피탈 카바는 31살부터 매년 2%씩 이제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31살 즈음부터 시작을 해서 하스피탈 카바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메디케어로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10여 년 동안에 우리 가족이 어디 뭐 특별하게 아파서 뭐 공립병원이든 뭐 사립병원이든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죠. 뭐 아프지 않아서 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사람이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제 지인 중에 약사분이 계신데 그 약사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호주에서 가장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보험을 안 들어도 될 만큼의 혜택을 주는 게 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암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가 정말 철저하게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빨리 제대로 치료를 해주는 게 암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암에만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공립시설이 사실 좀 많이 열악합니다. 한국보다는. 그래서 사립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30대 초반부터 미리 가입을 해 두시면은 이게 할증이 안 붙으니까 좋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제 지인의 경우 손가락이 이게 다 펴지지가 않아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밖에 펴지지가 않는데, 원래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펴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수술을 했어요. 이 친구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공립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이 꼬맨 거를 잘못 꼬매 가지고, 이 주치의가 꼬맨 게 아니고 레지가 꼬맸는데 이게 수술이 잘못되어서 다 펴지지가 않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하스피럴 카바의 중요성을 계속 저한테 추천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이 불이 났다든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커버할 수 있는 이 주택보험이 들어있고요. 제가 호주에 이민 와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버, 그 다음에 들었던 게 생명보험입니다. 생명질병보험인데,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프다든지, 갑자기 뭐 내가 일을 잘하다가 사고로 뭐 사망을 해버리면은, 제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생명보험은 들어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생명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매년 이제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천몇백 불씩 이렇게 둘이 합하면 거의 한 3,000불 이렇게 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뭐 10년이면 벌써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주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일을 당했을 때에는 나머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생명보험이랑 질병보험, 특히 제가 뭐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병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험을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입하고 있는 게, 일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보험,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툴보험의 중요성이라든지, 그거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퍼블릭 라이빌리티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 돈이 많이 아깝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 먹지를 못한다면 그건 사실 그냥 생돈 나가는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보험이지 않겠습니까? 로드사이드 서비스라고 있어요. 한국에 옛날에, 지금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애니카 서비스라고 해서 자동차 타이어 빵꾸나든지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그 바닥이 나버려서 차가 멈춰버렸다든지 뭐 견인 서비스 이런 거 필요할 때 필요한 그런 로드사이드 서비스. 남자분 같은 경우에 차 타이어 빵꾸 나면 뭐 트렁크 열어가지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 꺼내서 그 자기가 직접 뭐 교체를 해가지고 타고 가면 되는데, 여성분은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히 로드사이드 서비스는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거나 뭐 제 집사람 거나 둘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 그 다음에 로드사이드 서비스, 제 집의 경우 주택보험, 그 다음에 사망보험, 질병보험, 그리고 하스피탈 카바, 엑스트라 카바, 이 패키지거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업하는 사업자보험, 이렇게 보험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호주에서 생활을 하시면은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보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엑스트라 카바, 이것만은 꼭 먼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시면은 하스피탈 카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그리고 질병보험, 그 다음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주택보험, 뭐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생활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요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